네, 안녕하세요. 아일랩의 C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니커즈가 아니라 부츠를 가지고 왔는데요. 등산할 때나 트레킹할 때, 하이킹할 때, 사실 등산하고 트레킹하고 하이킹이 뭐가 다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워낙에 관심이 없는 분야기도 하고 그런 거를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등산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등산화 중에서 등산할 때도 신을 수 있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을 할 때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츠, 바로 호카오네온의 카하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의 디자인이 조금 특이하게 돼 있어요. 제가 호카오네온의 신발 중에 토르 울트라 하이 그 모델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직사각형의 박스였는데 이번에 카하 모델이 나오면서 이쪽 모서리가 삼각형으로 접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박스 디자인으로 변경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름은 M 스카이 카하라고 되어 있고 모델 넘버 1099637, 그리고 컬러는 DOTAN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베이지, 탄 컬러라고 하는 그런 컬러로 구입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제가 블랙 컬러도 구입을 하긴 했는데 블랙 컬러보다는 탄 컬러가 대중적으로 인기가 더 많은 것 같고 디자인을 보여드리기에도 좋은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탄 컬러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디자인은 위쪽과 사이드에 호카오네오네라는 브랜드 네이밍이 들어가 있고 뭔가 새가 날고 있는 듯한 이런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박스의 사이드에는 이렇게 산의 풍경이 들어가 있고 타임 투 플라이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네요. 이게 이 호카오네오네라는 회사의 모토인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호카오네오네라는 단어 자체가 뉴질랜드 마오리 원주민들 말로 하늘을 날다 그런 뜻인가 봐요. 그 이름하고 어울리는 모토인 타임 투 플라이가 옆면에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무늬는 박스 옆면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신발을 꺼내 볼게요. 박스 바닥면에도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는 브랜드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져 있네요. 신발을 처음 딱 꺼냈을 때 이 신발을 눈으로 보기 전에 손으로 들었을 때의 느낌은 이 신발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에서 예상이 되는 그런 무게하고 굉장히 이질감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무거운 신발일 것 같다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보면 굉장히 가벼워요. 우리가 많이 신는 그런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운동화보다는 조금은 무거울 수는 있지만 등산화라는 점, 신발의 부피, 디자인을 봤을 때 예상되는 그런 무게보다는 확실히 가볍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컬러 부분은 블랙 모델 같은 경우는 배색이 이루어진 컬러가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블랙으로 된 반면에 이 탄 컬러 같은 경우는 이 가피의 중간 부분을 이루는 이 부분들은 거의 베이지 컬러를 사용을 하고 있고, 요 발목 부분하고 미드솔 부분은 조금 더 옅은 컬러의 베이지 컬러로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두 가지 컬러 정도가 쓰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소재에 있어서는 가피의 대부분은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발목 부분은 직물 소재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혀 부분하고 발목의 안쪽 부분은 메쉬 소재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소재나 컬러의 구성은 좀 심플한 편인데 생각보다 디자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심심한 느낌은 아니고 전체적인 디자인의 느낌은 이쁜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인 취향에서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디테일한 부분을 하나씩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발은 등산하다 보니까 일단 밑창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아웃솔을 보시면은 너무나 잘 보이게 비브람이라는 로고가 쓰여져 있죠. 이게 미드솔이나 아웃솔을 만드는 회사의 이름인 것 같은데 이 소재가 들어가면 그래도 등산화 중에서는 괜찮은 수준의 등산화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잘은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고,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메가 그립이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데 호카오네오네가 개발을 한 건지 아니면 외부 업체에서 가져다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메가 그립이라는 레터링이 쓰여있지 않더라도 그냥 이 아웃솔의 패턴만 봐도 어느 지형이든 어느 환경에서든 그립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비브람? 이 소재가 대단한 소재인지 한번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뭐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소재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 비브람 소재가 들어갔다고 해서 대단히 고급스러운 고가의 신발이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아웃솔은 이런 식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약간 컬러가 두 가지 정도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옅은 컬러가 있는 부분이 있고 조금 짙은 컬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약간 옅은 컬러의 이 아웃솔은
부분들은 사실 미드솔에서부터 쭉 연장이 돼서 바닥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손으로 눌러봤을 때 굉장히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고, 심지어 바닥 부분도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돌도 갈아버릴 것 같은 그런 터프한 느낌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손으로 만져보면 굉장히 말랑말랑해서 아직 신어보진 않았지만 신었을 때 쿠셔닝에 있어서도 꽤 탄력이 있는 그런 쿠셔닝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이 부분은 굉장히 말랑말랑한 반면에 약간 짙은 컬러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미드솔 위에 조금 다른 소재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만져보면은 꽤 딱딱해요. 손톱으로 눌러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꽤 딱딱한 소재로 이 부드러운 소재 위에 한 겹 더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나뉘어서 부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미드솔의 소재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의 소재로 되어 있어서 신었을 때 쿠셔닝은 상당히 편안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가피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 발목 부분하고 미드솔을 제외한 가피의 옆부분 대부분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가죽 부분에서 조금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계단형으로 층층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경계로 이쪽 부분하고 질감이 살짝 달라요. 위쪽에 약간 짙은 컬러로 된 이 가죽 부분은 둘 다 뭐 광택은 없지만 윗부분은 살짝 매끄러운 그런 촉감의 가죽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 아랫부분은 미끄러짐도 별로 없고 광도 전혀 없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누벅 같은 느낌의 소재의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한 장의 가죽임에도 불구하고 느낌을 다르게 가공을 했다라는 게 조금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네요. 뒤꿈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호카라는 레터링이 들어가고 O자 부분 가운데에 새가 날아가는 그런 무늬의 로고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호카라는 레터링 안에는 빗살 무늬의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느낌이 산에 나 있는 그런 길 같은 느낌의 패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이드 부분에는 이렇게 뭔가 점자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패턴이 두 번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토박스 부분으로 오면, 토박스의 전체적인 부분도 사이드 가피하고 똑같은 소재의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이 토박스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충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요만큼 토박스의 사이드와 앞부분을 고무 소재의 보강재로 덧대어 놓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무로 덧대어져 있어서 가죽 부분이 바로 뭐 거친 표면에 닿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피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싹 돌아가면은 신발의 바깥쪽하고 똑같이 이렇게 패턴이 두 번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신발 바깥쪽에는 호카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신발 안쪽에는 크게 새가 날아가는 듯한 호카의 로고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꿈치 부분은 앞에 토박스에서 봤던 똑같은 고무 소재로 이렇게 덧대 놓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단단한 소재로 덧대어 놔서 그냥 뒷바닥에 앉아가지고 뒤꿈치 부분을 바닥으로 닿게 다리를 쭉 펴고 앉아 있어도 신발에는 손상이 많이 안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얼핏 보면은 가죽으로 마감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고무로 마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발목 부분을 보시면은, 발목 부분은 요 가피하고는 다르게 직물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기능적인 역할은 없는 것 같은데 패턴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풀탭 은색으로 6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스카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사진을 찍어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혀 부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또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신발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발끈이 시작하는 부분 가운데에는 귀엽게 호카오네오네의 로고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혀 부분은 내피하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혀가 좌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일체형도 모자라서 혀 부분이 항상 가운데 부분에 고정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을 3개나 뚫어 놓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요 혀의 제일 윗부분에 호카오네오네 로고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뒤꿈치에서 봤던 라인 6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호카오네오네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부분인지 신발 끈에도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혀의 제일 윗부분은 이렇게 T자 형태로 가죽이 한 겹이 더 되어 있는데, 아무리 신발끈을 꽉 묶더라도 어느 정도는 발에 가해지는 압박을 가죽이 완화를 시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소재는 이렇게 메쉬 소재로 되어 있고요. 혀의 안쪽에는 호카오네오네 레터링하고 사이즈 관련된 정보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고 써 있고, 모델명하고 모델 넘버 같은 내용들이 적혀져 있네요.
네, 그리고 발목 안쪽도 이렇게 메쉬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쿠션도 상당히 두껍게 들어가 있어서 신발끈을 발목까지 끝까지 묶었을 때 굉장히 안전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그런 압박감은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신발의 안쪽은 이벤트라는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내부의 습기는 바깥으로 빼주고 외부의 비나 바람 같은 것들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재라고 하더라고요. 저 안쪽 깊숙한 부분까지 같은 레터링이 반복적으로 쓰여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솔을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인솔에는 그레이 컬러를 바탕으로 위에 검은색으로 호카오네온의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아랫부분에 조금 작게 Time to Fly라고 또 모토가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랫부분엔 이렇게 코드가 적혀 있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토르 모델에서는 이 인솔을 오솔라이트 인솔을 사용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토르 모델을 실착을 하지 않고 지금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라 그 부분은 조금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오솔라이트 인솔이 뭐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건가요? 이왕이면 오솔라이트 인솔로 넣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약간 원가 절감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인솔 자체도 쿠션이 꽤 있어서 신발을 신었을 때는 굉장히 편안한 그런 착화감을 보여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직접 신발을 신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솔을 제거했을 때 신발의 바닥 부분은 이렇게 이쁜 민트 컬러로 마감을 해놨네요. 네, 그리고 제가 빼먹을 뻔했는데 보통 등산화가 이 발목 부분에 마지막 구멍 2개 정도는 이런 식으로 신발끈을 걸 수 있는 형태로 많이 하잖아요. 이 부분이 메탈로 되어 있고 디자인에 있어서도 볼록 나와 있어서 한번 딱 신발을 걸면은 신발끈을 의식적으로 밖으로 빼지 않는 이상 신발끈이 바깥쪽으로 쉽게 이탈하지 않는 그런 구조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소재도 쇠로 되어 있어서 신발끈을 아무리 세게 당기더라도 쉽게 파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내피에 쓰인 이벤트 로고가 신발 바깥쪽에 하나가 들어가 있고 아웃솔에 쓰인 비브람 로고가 뒤꿈치에 하나, 바닥에 하나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고요. 사실 등산화, 트레킹 하다 보니까 여러 부분들이 기능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디자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이 신발에 있어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미드솔에 두께 있어요. 부츠를 신었을 때 내 발이 닿는 부분이 거의 정확히 가피와 미드솔의 그 경계 부분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기에도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특히 뒷부분은 굉장히 두꺼운 두께로 미드솔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신발을 디자인을 한 데에는 트레킹을 할 때 충격 흡수가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였을 것 같고 장시간 걷더라도 발에 피로감을 주지 않도록 그런 기능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겠지만 이 신발을 일상적으로 신는 분들에게는 약간 보너스의 느낌으로 키높이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뒤꿈치 같은 경우는 최소 4cm 이상은 키높이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키높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호카오네온의 카하 모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호카오네온의 카하의 디테일한 디자인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 신발을 보면서 딱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동차로 비유를 했을 때 SUV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SUV가 오프로드 가고 뭐 캠핑 가고 그런 용도로 많이 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더 유용하다고 했었지만 요즘에는 사실 그런 뭐 오프로드나 캠핑보다 그냥 그 SUV의 디자인이나 높은 차고가 마음에 들어서 타시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원래 목적은 뭐 등산화, 하이킹화, 트레킹화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SUV 차를 가지고 도심을 다녀도 전혀 아무런 위화감이 없는 것처럼 이 신발도 마찬가지로 등산 갈 때도 당연히 최고의 성능과 만족감을 줄 수 있겠지만 등산이 아니라 그냥 도심에서 스타벅스를 가든 백화점을 가든 어디를 가도 전혀 위화감이 없는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신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가격은 조금 비싼 것 같긴 해요. 32만 9천 원이 정가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토르 울트라 하이가 $220 정도에 판매를 하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220에 관부가세 플러스하고 배송비 하면은 대충 가격이 32만 9천 원 정도가 나와요. 국내 수입원이 아마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32만 9천 원으로 책정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가격은 조금 뭐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 신발의 디자인이나
기능성, 그리고 다른 그런 등산화 대비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무게까지 고려했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신발이고, 하나쯤은 소장하고 있으면 장시간 여러모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직장 다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좋든 싫든 등산은 꼭 한 번씩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등산 전문 브랜드의 그런 등산 전용 등산화를 구입을 하시는 것보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올라운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신발을 구입을 하시는 게 더 가성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제 그냥 작은 의견이었고요. 지금부터 실제로 신발을 실착을 해서 착화감은 어떤지, 쿠셔닝은 어떤 느낌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카 오네온의 카하 탄 컬러를 착용을 해봤는데요. 일단 저는 지금 양말을 페이크 삭스가 아니라 조금 두께감이 있는 양말을 신은 상태고, 사이즈감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정 사이즈로 거의 모든 신발이 275를 신고, 이 카하 모델도 275를 구입해서 지금 신었는데 사이즈감은 딱 적당하고, 보통 등산을 하실 때 일반 양말보다 조금 두꺼운 스포츠 양말 같은 그런 양말들을 많이 신으시잖아요. 그렇게 조금 더 두께감이 있는 양말을 신는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발과 신발이 더 밀착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등산하는 경우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생활을 할 때 이 신발을 신는다면은 이 정도의 일체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신발 길이에 있어서도 그렇고 볼에 있어서도 그렇게 압박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편안한 착화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편해요. 진짜 등산할 때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신으셔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착화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신발 자체의 쉐입도 그렇지만 지금 신발끈을 발목 끝까지 묶었기 때문에 이렇게 걸을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뒤꿈치의 슬립의 문제는 전혀 없어요. 발과 완전히 일체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무게에 있어서도 신발이 보여주는 그런 느낌과는 다르게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가만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올라와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일반적인 스니커즈보다 미드솔의 두께가 꽤 두껍기 때문에 키가 좀 커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미드솔의 두께감이 좀 느껴지고, 그리고 쿠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랑말랑한 느낌이 이 앞쪽 요 부분부터 요 뒤꿈치 있는 부분까지 균일하게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걸을 때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제가 리뷰를 했던 나이트 조거의 부스트 폼이나 리액트의 미드솔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스니커즈를 신는 듯한 그런 쿠셔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쿠셔닝 느낌이라면 뭐 산에 갔을 때 당연히 편안한 그런 쿠셔닝이겠지만, 일상적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굉장히 편안한 쿠셔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산에서 편한 신발이면 도심에서도 편한 신발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잠깐 드는데, 이 신발이 트레킹 전문 신발이라고 해서 전혀 일상적으로 착용을 하고 생활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거라고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조던 11 콘코드를 신고 벚꽃놀이를 다녀왔는데, 제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던 11 콘코드보다 얘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쿠셔닝도 그렇고 착화감도 그렇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착화감과 쿠셔닝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역시 신발은 신어봐야지 안다고 신어보니까 만족도가 한 200% 상승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편안하고 쿠셔닝도 적당한 쿠셔닝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운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360도로 보여드리면서 착샷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신발끈 제일 윗부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쇠로 된 걸쇠가 2개 있잖아요. 요 부분이 굉장히 실용적인 게, 신발끈을 묶을 때 요 부분에 신발끈을 딱 걸기만 하면 더 이상 신발끈이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리본을 묶을 때는 굉장히 편안하게 리본을 묶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얘네가 다 알아서 디자인을 한 거겠지만 신발끈 묶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묶을 수 있다라는 거까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서 착샷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착샷까지 보셨고요. 제가 이 신발을 처음 사진으로 보고 실제로 신발을 받아서 들어봤을 때 처음으로 놀랬죠. 너무 가벼워서. 근데 사실 무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거는 이 신발을 신었을 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착화감이 너무나 편안하고 쿠셔닝도 적당한 그런
접판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편안한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신발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격만 조금 낮았으면은 훨씬 더 대중적으로 많이 사랑을 받았을 것 같은데 가격이 조금 높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신발을 설명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이 신발 하나의 무게가 500g 정도가 나간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스니커즈에 있어서 500g은 그렇게 가벼운 무게는 아니지만 이 정도의 기능을 갖춘 신발 등산화에 있어서 500g은 굉장히 낮은 그런 무게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홈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신발 하나의 무게가 500g밖에 나가지 않는지 실제로 무게를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지를 제거한 상태에서 신발 무게를 쟀을 때 신발 한 짝의 무게는 528g 나오네요. 528g. 네, 홈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그 500g 초반은 사이즈별로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528g이면은 이 신발이 속해 있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는 굉장히 가벼운 무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무게보다 사실 신발을 신었을 때 발과의 일체감이나 쿠셔닝이 주는 그런 느낌들에 따라서 이 신발의 무게가 가볍게 느껴지기도 하고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착화감이나 쿠셔닝이 너무 좋기 때문에 528g이라는 무게가 체감적으로는 더 낮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Show Me Your Weight 코너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신발들과는 살짝 다른 카테고리의 신발, 등산화, 그 중에 호카오네온의 카하라는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저는 등산을 가본 지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전혀 등산을 하지 않고 뭐 걷더라도 한강 주변을 살짝 산책하는 정도만 하는데 이 신발을 신으니까 조금 오래 걸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착화감이나 쿠셔닝 그리고 발과의 일체감이 좋은 신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완연한 봄이 됐으니까 뭐 등산하시고 꼭 등산을 가는 게 아니더라도 집 근처 공원이나 뭐 서울은 특히 한강이 되게 좋잖아요. 시원한 봄바람 맞으면서 좋은 분들과 함께 산책하시는 시간 한 번씩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아이랩의 CJ였습니다. 감사합니다.